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연이는 5종류의 T스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복잡한 문제면 T1, T2, T3, T4, T5, T셔츠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세 종류의 바지, P1, P2, P3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필요하다면 적어놓고 풀어도 되겠죠. 갖고 있는데 수연이가 티셔츠와 바지를 각각 하나씩 고른다. 그러면 수연이는 티셔츠도 하나 골라야 되고 바지도 하나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수연이가 티셔츠는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를 수 있으니까 즉 5가지 경우가 나오죠. 근데 일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곱하기 바지는 세 종류 중에 하나를 고르는 세 가지가 되어서 15가지가 되겠네요. 되겠죠? 마찬가지로 어느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 종류는 6가지, 음료수는 4종류를 판다. 햄버거와 음료수를 각각 한 개씩. 즉 햄버거도 골라야 되고 음료수도 골라야 되겠죠. 그럼 내가 햄버거를 고를 수 있는 가지수 6가지. 일이 끝나지 않았죠. 음료수 몇 가지? 4가지라서 바로 24가지가 된다는 거. 경우의 수는 24가 되겠죠. 자, 이런 문제들은 좀 쉬워서 선생님이 이걸 다 적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를 해석할 때 어려울 때는 이런 식으로 반드시 햄버거도 뭐 햄 1, 햄 2, 햄 해서 6까지 음료수도 음1 아니면 A, B, C, D 이렇게 하든지 적어놓고 여러분들 음료수도 음4까지 적어놓고 하시든지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습니다. 모음, 아야, 어여로 만들 수 있는 자 받침이 없는 글자죠. 우리나라 글자를 보면 자 예를 들어서 강입니다. 강. 맞죠? 그러면 이쪽에 오는 글자가 뭡니까? 자음이죠. 그죠? 자음. 여기가 오는 게 뭐죠? 모음이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뭡니까? 받침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받침이 있다 없다. 받침이 없다 그랬죠. 그죠? 받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만들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럼 여러분들 기역과 아를 합쳐서 가, 기역과 야를 합쳐서 가, 기역과 어를 합쳐서 거, 기역과 여를 합쳐서 겨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글자를 만들려면 먼저 자음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근데 이 자음만 가지고 와서는 글자가 되지 않죠. 따라서 일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모음을 또 4가지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따라서 가지수는 몇 가지? 16가지가 되어서 바로 이때는 경우의 수가 아니고 몇 개니까 16개가 답이 되겠죠. 그죠? 경우의 수는 16이겠죠. 경우의 수는 뭡니까? 단위가 없습니다.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받침이 있다면 바로 뭐? 자음, 모음, 받침도 이 4가지를 다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4가지가 되어서 바로 얼마? 64가지가 또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선생님 깡도 있잖아요. 이거는 쌍기역이죠. 여기 쌍기역, 쌍자음이니까 여기 쌍기역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생각해 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래에 가서 한 번 더 풀어봅시다. 이번에는 길 선택하는 문제네요. 그죠? 자, 다음과 같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4가지가 있죠. 학교까지 가는 길은 4가지. 그러면 이 길을 A, B, C, D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길은 2가지입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얘는 뭐 라지 A, 라지 B라고 할까요? 그리고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길이 한 가지죠. 학교를 거치지 않고 가는 길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X라는 게 있다고 할까요? 됐나요? 자, 이때 그랬죠.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집에서 도서관까지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보면 학교를 거치는 경우도 있고 학교를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집에서 바로 도서관을 가는 경우와 두 번째 집에서 학교를 거치고 도서관을 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먼저 분류를 해야 되겠죠. 왜냐? 학교를 거치는 경우도 있고 학교를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분류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맞나요? 그럼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것은 뭡니까? 학교를 거치면 안 되니까 바로 몇 가지? 한 가지로 끝나겠네요. 그죠? 이거는 한 가지로 끝나겠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학교를 거치고 도서관에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집에서 학교를 거치고 도서관에 온다고 그러면 집에서 학교를 거치고 도서관 가니까 일단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스몰 A에서 라지 A 가고 스몰 A에서 라지 B로 이렇게 하나로 오는 게 한 가지죠. 이렇게 오는 게 한 가지고 B로 갔다가 라지 A가 한 가지, B로 갔다가 라지 B가 한 가지잖아요. 그죠? 따라서 일단 이 사람이 도서관에 가려면 학교까지 가야 되겠죠. 일단 학교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가 되겠죠. 네 가지. 네 가지. 근데 도서관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학교까지 왔으니까 아직 일이 끝났나요? 끝나지 않았나요? 끝나지 않았죠. 곱하기가 되겠죠. 그리고 학교에서 도서관 가는 게 몇 가지? 두 가지가 되어서 8가지가 되겠죠. 그 8가지가 스몰 a,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a, 스몰 b, 라지 b, 스몰 c, 라지 a, 스몰 c, 라지 b, 스몰 d, 라지 a, 스몰 d, 라지 b 이렇게 되겠나요? 그래서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곱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했죠? 분류를 했죠. 따라서 두 개를 뭐 해야 됩니까? 더해줘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2번을 한번 볼까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버스 노선이 3가지니까 그림을 그려볼까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버스 노선이 몇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3가지. 그리고 대전에서 부산까지 갑니다.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는 버스 노선은 한 가지, 두 가지, 3가지, 4가지입니다. 됐나요? 자, 버스를 이용하여 서울에서 대전을 들렸다가 부산을 간다 그죠? 서울에서 대전을 들렸다가 부산을 가니까 서울에서 대전을 갔다가 부산을 간다는 뜻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반드시 대전을 거치란 말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바로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학교를 거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3가지가 있는데 일이 끝나지 않았죠. 왜? 부산까지 와야 되니까. 다시 부산까지 가는 길이 몇 가지? 4가지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해야 됩니까? 곱해야 됩니까? 곱해야 되죠. 부산까지 가야 되니까. 대전까지 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곱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가 더하기가 된다면 어떤 거예요? 요렇게 오는 경우 또는 요렇게 오는 경우가 다른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곱하기가 맞죠. 왜? 서울에서 부산까지 와야 되니까. 따라서 얼마가 됩니까?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자, 이런 도로가 있습니다. 그죠? A에서 C 지점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A에서 B까지는 2가지, B에서 C까지는 3가지고, 자, B를 거치지 않고 바로 A와 C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바로 2가지가 있네요. 그러면 얘도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첫 번째, B를 거치지 않고 A에서 C로 가는 경우와, 맞습니까? 두 번째, B를 거쳐서 가는 경우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거치지 않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죠. 근데 거치는 경우는 A에서 B까지는 두 가지고 C까지 와야 되니까 일이 끝나지 않았죠. 곱하기 몇 가지? 세 가지가 되어서 여섯 가지가 되겠네요. 그런데 분류를 했죠. 근데 분류를 보세요. 분류를 했으면 이 두 가지 분류가 공통적인 게 있나요? 없죠. 또 우리가 A에서 C까지 오는데 빠진 게 있나요? 빠진 게 없죠. 분류를 할 때는 빠진 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또 공통이 없잖아요. 따라서 2와 6을 더해서 바로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까지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경우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를 보면요. 6-3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A에서 C까지 가잖아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돌아오는 경우. 이해됩니까? 즉 왕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도 분류를 해야 되죠. 분류할 수 있겠나요? 첫 번째, A에서 C를 갔다가 물론 B를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됩니다. 자, 또 돌아올 때도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에서 만약에 C로 갔죠. 그 말은 뭡니까? B를 안 거쳤죠. 그죠? 그리고 다시 B를 거치지 않고 돌아올 수도 있고 두 번째, C로 갔다가 B를 거치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죠. 되겠나요? 첫 번째는 뭡니까? 아예 B를 안 가는 경우죠. 두 번째는 갔다가 올 때는 B를 거치는 경우죠. 이번에는 세 번째는 B를 갈 때 먼저 B를 거치고, 그죠? 맞습니까? 올 때 어떻게 오면 되나요? B를 안 거치고 올 수도 있지만, 네 번째, B를 거치고 맞나요? B를 거치고 맞나요? 요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A, B 해서 A가 아니고 A, B 해서 B에서 어디로 가야 되죠? C로 갔다가 C에서 A로 와도 되고 그죠? 맞죠? B를 거치고 올 때는 B를 안 거치는 거. 이번엔 B로 거쳐서 C로 갔다가 다시 올 때 B로 거치고 A로 올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 이해됩니까? 알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이때는 A에서 C로 가는 게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죠. 근데 일이 끝나지 않았죠. 곱하기. 다시 돌아오는 게 몇 가지예요? 두 가지. 그래서 몇 가지? 네 가지가 되겠네요. 어떤 경우입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한 가지. 갔다가 이래 오는 거 두 가지. 갔다가 이렇게 오는 세 가지. 갔다가 이렇게 오는 네 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자 A에서 C로 가는 건 몇 가지? 두 가지죠. 그리고 A에서 C로 왔죠? 그리고 C에서 돌아올 때 B를 거치는 게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 그리고 다시 A로 오는 게 몇 가지? 두 가지가 되어서 12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A에서 B로 가면 두 가지. B에서 C로 가면 세 가지. C에서 A로 오는 게 두 가지가 되어서 이것 또한 12가지가 되네요. 이번엔 A에서 B까지 두 가지, B에서 C까지 세 가지, C에서 B까지 또 세 가지죠. 일이 끝나지 않았죠? B에서 A까지 두 가지. 그래서 66이 36가지가 되겠습니다. 정말 갔다 오니까 더 복잡해지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를 분류했는데 여러분들 이 분류를 똑바로 할 수 있겠나요? 자, 이렇게 갔다 돌아올 때 이런 걸 분류를 못 해버리면 여러분들 이 계산이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래서 B를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근데 B를 거치는데 갈 때는 거치고 올 때는 안 거칠 수도 있고 올 때도 또 거칠 수도 있겠죠. 이 처음부터 안 거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분류를 했으니까 이걸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혹시 중복되는 게 있나요? 중복되는 경우가 없죠. 따라서 더하면 얼마예요? 24죠. 24.
24와 36을 더하면 60이고 4가 있으니까 바로 64가지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 64가지를 찾는데 분류를 안 하고 찾는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분류를 할 수 있으면 무조건 분류를 해 놓으면 분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 그 안에 푸는 방법의 유형은 똑같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면 분류를 할 때 여러분들 요렇게 요걸 적어 주는 걸 여러분들 적어 놔야지 문제를 푸는데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는 자, 한번 볼까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과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과 한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대요. 동전 두 개와 주사위를 하나 던진답니다. 됐죠? 이럴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입니다. 이 두 개와 하나를 던지니까. 동시에 던지니까 첫 번째 동전 던지면 몇 가지? 두 가지. 일 끝나지 않았죠? 두 번째 동전도 두 가지. 일 끝나지 않았죠? 자, 주사위 한 개 던지면 몇 가지? 6가지. 즉 몇 가지입니까? 24가지가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근데 2번을 보세요. 2번을. 동전은 서로 같은 면이 나오고 그랬죠. 나오고 주사위는 서수의 눈이 나오래요. 그럼 여러분 동전이 서로 같은 면이 나오려면 이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같은 면이 나오려면 여러분들 이때는 바로 경우의 수를 적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네 가지가 앞, 앞뒤, 뒤앞, 뒤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동전이 서로 같은 면이 나오라는 말은 서로 같은 면이 나오는 말은 앞이 나오든지 뒤뒤가 나오는 이 두 가지겠죠. 따라서 그냥 동전 두 개 던진다고 네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네 가지 중에서 서로 같은 면이 나오라고 했으니까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겠죠. 근데 일이 끝나지 않았죠. 곱하기. 주사위에서는 소수의 눈이 나오라 했는데 자, 주사위 눈은 1부터 6까지입니다. 소수는 2, 3, 5, 7은 없죠. 따라서 2가 나오든지 3이 나오든지 5가 나오는 몇 가지? 3가지니까 즉 6가지가 되겠죠. 그게 바로 뭘까요? HHE 그 한 가지가 바로 HHE 또 HH3, HH5 또 TTE, TT3, TT5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6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동전은 서로 같은 면이 나온다. 이런 말은 여러분들 이 경우의 수가 동전을 두 개 던지만 이 경우의 수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 적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그 네 개 중에서 여러분들 두 가지를 또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입니다.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맞죠?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했죠. 자, 이번엔 동전을 몇 가지 던집니까? 동전 한 개를 던지죠. 동전 한 개를 던지면 앞 아니면 뒤잖아요. 그럼 동전이 앞면이 나온다는 말은 앞 한 가지죠. 따라서 한 가지입니다. 앞이 나오면 되죠. 일이 끝나지 않았죠. 근데 뭐가 나오래요? 6의 약수가 나오겠죠. 6의 약수는 1, 6, 2, 3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가 되죠. 따라서 4를 곱해주면 바로 경우의 수는 네 가지. 자, 4가 경우의 수겠죠. 즉, 앞 1, 앞 6, 앞 2, 앞 3 이렇게 네 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이 끝나지 않으면 곱하기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문제를 봅시다. 이번에는 똑같이 주사위를 두 개 던집니다. 그럼 토탈 36가지잖아요. 그죠? 그 36가지 중에서 맞죠? 첫 번째 주사위는 뭐가 나오고 3의 배수가 나오라 하죠.
그럼 첫 번째 주사의 3의 배수는 3하고 6 몇 가지? 두 가지죠. 맞나요? 일이 끝나지 않았죠. 근데 B는 짝수가 나오고 두 번째 주사이죠. 그죠? B는 짝수. 짝수는 뭐나요? 2하고 4하고 6이니까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므로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된다? 6이 되겠죠. 즉 3, 2, 3, 4, 3, 6. 6, 2, 6, 4, 6, 6 이렇게가 한 쌍씩이 되어서 6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 문제를 먼저 풀기 전에 여러분들 하나의 문제를 또 마찬가지 똑같은 문제인데 한번 이런 문제가 또 시험에 나오거든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개의 전등, 이거 여러분들 신호등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전등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이런 ABC를 켜거나 꺼서, 자, 켜거나 켜도 되고 꺼도 됩니다. 켜도 되고 꺼도 되어서 신호를 만든대요. 신호를 만든다고 하네요. 그죠? 자, 이때 만들 수 있는 신호이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불이 들어오고 불이 꺼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불이 들어온다 꺼진다를 불이 들어오는 것이 보통 on이잖아요. on을 on 다 적기 어려운 게 o로 표시하고 불이 꺼지면 off니까 off는 우리가 x로 표시할게요. 불이 들어온다, 불이 안 들어온다 이렇게. 자, 이럴 때 만들 수 있는 신호이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얘도 불 들어오고 얘도 불 들어오고 얘도 불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 신호 하나의 신호가 이게 바로 하나의 신호죠. 그죠? 또는 들어오고 안 들어올 수도 있죠. 또는 얘가 들어오고 얘가 안 들어오고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 이런 경우가 몇 개인지죠. 이게 한 가지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때 전등이 모두 꺼진 경우도 신호로 생각한다. 자, 전등이 모두 꺼진 경우로 신호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신호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불이 들어오고 불이 꺼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는 걸 O로 안 오는 걸 X로 했는데 선생님이 만약에 오는 걸 H로 적고 안 오는 걸 T로 적는다면 여러분들 동전 3개 던지는 거와 어때요? 똑같죠? 얘가 불이 다 들어왔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동전으로 이 동전도 두 가지 경우가 나온 게 앞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동전의 앞을 불이 들어온다. 동전의 뒤는 불이 꺼진다로 본다면 불이 들어오고 들어오죠. 그걸 동전으로 본다면 앞 이렇게 봐도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뭔가요? 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오죠. 그러면 이 말은 앞 뒤로 봐도 되겠죠. 그러면 on off죠. 얘는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온 것도 어떤 하나의 신호를 본다는 말은 동전을 말하면 뒤가 되겠죠. 아니면 여기서는 off on off 이래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신호등 이 전등 한 개가 바로 on off 두 개를 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호등 문제는 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런 걸 생각할 때 굳이 신호등으로 보지 말고 얘를 동전으로 봐도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A가 신호 들어오는 게 몇 가지? 두 가지. 일이 끝나지 않았죠? B가 들어오는 경우 두 가지. C가 들어오는 것도 몇 가지? 두 가지죠. 이해됩니까? 동시에 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세 개 모두 가지고 신호를 만들어라고 했으니까 맞죠?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답은 몇 가지? 8가지. 즉 동전 3개 던져서 나오는 경우의 수와 어떻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등이 모두 꺼지죠. 그러면 여기도 불이 안 들어와 이렇게 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 즉 동전으로 말하면 뒤죠. 그것도 신호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if 모두 뭐한 경우 모두 꺼진 경우는 신호로 보지 않는다 하면 신호로 보지 않겠다는 말은 바로 이놈은 신호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러므로 전체 8가지에서 이 한 가지를 뭐 해줘야 되겠어요? 빼주어서 7가지라고 해야 되겠죠.
경우의 수가 7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처럼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전등 온오프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빨리 해석해서 동전 2개 던지는 동전 3개 던지는 문제로 여러분들이 바꾸어서 생각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동전의 앞뒤가 있듯이 신호등 전등에도 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를 동전으로 봤을 때 앞뒤로 그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 길러달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단 조건에 의해서 8이 답이 될 수도 있고 이 한 가지를 빼어서 7이 답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자, 아래에 있는 문제 바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게임. 자, 이것도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2명 지수와 수찬이가 있다고 가정해봐요. 지수와 수찬이가 이렇게 있어요. 얘들 둘이가 가위바위보를 한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수가 가위를 내면 수찬이는 가위를 낼 수도 있고 바위를 낼 수도 있고 볼을 낼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이런 몇 가지, 6가지 경우 아니죠. 요 하나가 한 가지씩이 되는 거죠. 둘이가 같이 가위바위보를 하니까. 요번에는 지수가 바위를 냈습니다. 바위를 냈으면 수찬이가 가위를 낼 수도 있고 바위를 낼 수도 있고 수찬이가 볼을 낼 수도 있죠. 이번에는 지수가 볼을 냈습니다. 그러면 수찬이는 가위를 낼 수도 있고 바위를 낼 수도 있고 볼을 낼 수도 있죠. 해보니까 몇 가지 토탈 9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물어본다면 지수가 낼 수 있는 거 가위바위보 3가지. 근데 일이 끝나지 않았죠. 왜? 수찬이도 내야 되니까. 그럼 수찬이가 낼 수 있는 건 몇 가지? 3가지. 그렇게 해서 9가지가 되는 거예요. 즉 수찬이 가위에 대해서 각각 3개, 바위에 대해서 3개, 보에 대해서 3가지, 각각에 대해서 3가지니까 곱하기 맞죠. 그렇게 봐도 되고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곱하기로 봐도 되겠죠. 근데 여기 가면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비기는 경우가 있죠. 비기는 경우. 자, 비기는 경우를 보세요. 비기는 경우. 누가 비기나요? 요게 비기죠. 여기서 요게 비기죠. 여기서 요게 비기죠. 이게 바로 비기는 경우 맞나요? 비기는 경우. 즉 비기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됩니까? 3가지가 되죠. 언제? 둘 다 가위, 둘 다 바위, 둘 다 보 나올 때가 3가지겠죠. 그러면 성부가 나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성부가 난다. 누가 이긴다. 그럼 몇 가지요? 남았는 6가지죠. 즉 여기에 3번에 하나 더 적어 놔 볼까요? 성부가 나는 경우. 성부가 나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요? 6가지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가위바위보를 하면 이 2명이 가위바위보를 하면 성부가 나는 게 많아요? 성부가 안 나는 거, 즉 비기는 게 많아요. 성부가 나는 게 많죠. 그러면 만약에 둘이서 2명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성부가 나는 경우를 우리가 몇 가지인가 물어볼 때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누굴 빼면 되나요? 비기는 경우를 빼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 몇 가지에서 9가지에서 비기는 경우를 빼면 몇 가지? 6가지가 되니까 경우의 수는 6이죠. 그러니까 2명이 가위바위보를 하면 성부가 날 수도 있고 비길 수가 있죠. 딱 2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부 나는 거와 성부 안 나는 걸 합치면 전체 9가지가 되니까 성부가 나는 경우는 바로 전체에서 비기는 경우를 빼줘도 되겠죠.
이렇게 경우의 수를 각각 빼어서 푸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여사건이라 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좀 어려운 말인데 반대로 푸는 것. 나중에 중학교도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성부가 나는 경우는 전체에서 비기는 경우를 뺄 수도 있다. 여기까지 알아놓으시고. 그리고 만약에 지수가 이기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지수가 이기는 경우. 자, 지수가 이기는 경우는 오렌지색으로 지수가 가위를 냈으면 수찬이가 볼을 내는 경우. 바위를 냈으면 가위를 내는 경우. 볼을 냈으면 바위를 내는 경우. 요 네모 박스가 바로 지수가 이기는 경우죠. 그럼 나머지는 누가 이기는 경우? 수찬이가 이기는 경우죠. 그래서 이 9가지 중에는 지수가 이기는 거 몇 가지? 3가지. 수찬이가 이기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비기는 경우 몇 가지? 3가지로 공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3가지, 3가지, 3가지. 그래서 선생님은 보통 수업할 때 이 가위바위보만큼 공평한 게임은 없어요. 비기는 것까지 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둘이가 가위바위보를 하면 지수 3가지, 수찬이 3가지니까 토탈 9가지의 경우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한 번만 적어보기 바랍니다. 적어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될 거예요. 되겠나요? 자,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가위바위보를 한다고 하네요. 광수와 지호 몇 명이 가위바위보를 하나요? 2명이 가위바위보를 하죠. 그죠? 자, 그러면 광수가 이기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맞죠? 방금 정리했네요. 서로 비기는 것도 몇 가지? 3가지 그죠? 지호가 이기는 것도 3가지가 되겠죠. 요거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자, 성부가 나는 경우다. 이 말이면서. 성부가 난다는 말은 광수가 이길 수도 있는 경우 또는 맞죠? 또는 누가 지호가 이기는 경우 이게 성부가 나는 경우죠. 그러니까 광수가 이기는 경우 3가지, 지호가 이기는 거 3가지에서 몇 가지 해야 됩니까? 6가지 해야 되죠. 물론 이 말을 성부가 난다는 말은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비기는 경우를 빼도 되겠죠. 전체 9가지에서 비기는 경우 3가지니까 6가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이기는 게 3가지니까 성부가 나는 경우는 3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다? 6가지가 되어야 되겠죠. 그놈을 전체 경우에서 비기는 경우를 빼도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되겠죠?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할 때 두 사람이 내는 경우는 한 사람이 내는 경우가 가위바위보 3가지니까 두 사람일 때는 3 곱하기 3이 되어서 9가지가 된다는 것 이해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3명이 가위바위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3명이 가위바위보를 한다. 자, 그러면 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3명이 가위바위보를 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 3명을 A, B, C 3명이라고 합시다. A, B, C 3명이라 하면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A도 3가지, B도 3가지, C도 3가지니까 토탈 몇 가지? 27가지나 나옵니다. 27가지. 자, 조금 전에 2명이 가위바위보 하니까 9가지는 어때요? 좀 적을 만은 했죠. 적을 만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27가지를 가위바위보 글자를 적어가면서 다 적는 거, 물론 적을 수 있겠죠. 어떻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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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가, 가, 보, 가, 바, 가, 가, 바, 바, 가, 바, 보.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꼭 적어서만 풀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비기는 경우입니다. 비기는 경우. 그런데 언제 비기죠? 3명이 할 때는 언제 비기나요? 자, 2명이 하면 언제 비겨요? 2명은 자 A와 B가 있잖아요. 2명은 언제 비깁니까?
얘도 가위 내고 얘도 가위 내고 얘가 바위 냈다면 얘도 바위 내고 얘가 보 냈다면 얘가 보를 내. 이럴 때 두 명이 비기는 경우죠. 그래서 세 명은 어떻나요? 세 명은 모두 다 가위 내면 어때요? 비기죠. 똑같이 모두 다 같게 냈을 때. 근데 세 명은 모두 다 같게 냈을 때만 비기나요? 모두가 다르게 내도 비기죠. 맞습니까? 모두가 다르게 내도 비기는 경우도. 만약에 두 명만 같게 내면 어떻게 됩니까? 두 명만 같게 낸다면 이럴 때는 얘가 이기지만 이럴 때는 얘가 단독으로 이기는 경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가위바위보는 두 명이 가위바위보 하는 경우와 세 명이 가위바위보 하는 경우가 조금 다르죠. 그죠? 조금 다릅니다. 두 명이 가위바위보 할 때는 비기는 경우는 둘 다 같을 때, 즉 세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세 명이 가위바위보 하면 어떻게 된다? 세 명이 가위바위보 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모두 다 같을 때와 모두 다 다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뭘 할 줄 알아야 된다?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류. 되겠나요? 자, 그래서 세 명이 가위바위보 할 때는 모두 같은 경우를 내는 경우가 첫 번째고 모두 다르게 내는 경우가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뜻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전체 이 27가지 중에는 그죠? 한 명이 이길 수도 있고 두 명이 이길 수도 있는 경우도 있죠. 그죠? 조금 여기가 복잡합니다. 보세요. 두 명의 가위바위보하고 세 명의 가위바위보는 완전히 달라요. 물론 이것을 그냥 풀려면 여러분들 27가지를 다 적어보면 답은 다 나와요. 그런데 비기는 경우를 봤을 때 세 명이 모두 다 같은 경우, 세 명이 모두 다 다른 경우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모두 같은 경우죠. 같은 것을 내는 경우죠. 그죠? 그러면 몇 가지입니까? 모두가 지금 사람이 세 명이 있으니까 모두 같은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모두 다 가위 바위바위보 바위바위바위 보보보 이렇게 세 가지죠. 딱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모두 가 바 보 이렇게 세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모두 다른 경우죠. 모두 다른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모두 다른 경우. 모두 다르다는 말은 세 명이 가위바위보를 한 명씩 꼭 가위 한 명은 바위 한 명은 보를 내야 되죠. 그러면 봅시다. 일단 한번 적어 봅시다. 가위 내고 바위 내고 보를 내도 되고 또는 요번에 얘가 가위를 냈는데 얘가 보를 내고 얘를 바를 내도 또 다른 거죠. 요번에는 얘가 바위를 냈어요. 근데 얘가 가를 내고 보를 낼 수도 있지만 얘가 바위를 냈는데 얘가 보를 내고 얘가 가위를 낼 수가 있겠죠. 이거 또 비기는 경우죠. 이번엔 얘가 보를 냈는데 얘가 가를 내고 얘가 바위를 내고 얘가 보를 냈는데 얘가 바위를 내고 얘가 가위를 낼 수가 있겠죠. 즉 몇 가지? 6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6가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비기는 경우는 바로 몇 가지다? 9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9가지. 이게 비기는 경우예요. 비기는 경우. 의미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분류가 중요한지 알겠어요? 분류가. 자, 이렇게 분류를 해서 따로따로 생각을 해주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가 좀 어때요? 단순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냥 비기는 경우 자체를 생각하면요.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비길 때는 언제 비겨지지? 가위바위보를 하면 모두 같을 때도 비겨지고 모두 다를 때도 비길 수 있구나.
그럼 모두 같은 경우는 3가지, 모두 다른 경우는 6가지 경우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27개 중에 그 몇 가지만을 찾는 데는 쉽단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방금 우리가 이 6가지를 찾았죠. 이것도 나중에 뭘 배우면 다음 챕터를 배우면 좀 더 쉽게 6가지를 빨리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경우의 수를 다 적지만 나중에는 적을 필요 없어요.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가위바위보가 낼 수가 있는데 이 3명이 내는데 모두 다 달라야 돼요. 그러면 A가 만약에 이 3개 중에 어떤 3가지를 한 개 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만약 A가 가위를 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B는 바나 보를 내야 되겠죠. 2가지입니다. 그럼 B가 바를 냈다고 합시다. 일이 끝나지 않았죠. 그럼 C는 무조건 보를 내야지 모두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6가지가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적는 습관도 길러봐야 되는 거예요. 되겠나요? 자, 그래서 비기는 경우가 이렇게 2가지가 있으니까 분류를 해서 각각을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번째, 성부가 결정되는 경우죠. 성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 가위바위보 3명이 가위바위보를 하면요. 성부가 결정나는 경우가 성부가 결정나지 않는 경우 즉 비기는 경우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성부가 결정나는 게 왜 맞느냐 하면 3명이 가위바위보를 하면 1명이 무조건 이길 수도 있고 2명이 무조건 이길 수도 있죠. 그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보보 하면 가 혼자가 이길 수도 있지만 가보 해버리면 2명이 이길 수도 있죠. 그래서 또 이것을 어떻게 나눠야 되냐? 1명이 이기는 경우, 2명이 이기는 경우 이렇게 또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비기는 경우를 우리가 찾기가 쉽거든요. 찾기가 쉽기 때문에 모든 경우 몇 가지 중에서 27가지 경우 중에서 비기는 경우 방금 찾았죠. 9가지를 빼면 바로 18가지가 바로 승부가 결정나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 승부가 결정나는 경우에는 A, B, C 3명 중에서 1명만 이기는 경우도 있겠고 2명이 이기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3명이 이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3명이 동시에 어떻게 이깁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승부가 결정되는 경우는 전체에서 바로 비기는 경우를 빼주면 된다는 거. 빼주면 바로 승부가 결정되는 경우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2명이 가위바위보 하는 경우와 3명이 가위바위보 하는 경우가 완전히 생각하는 게 또 달라진다는 거. 그런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가 중요하다? 분류가 중요한 겁니다.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분류를 하면 여러분들 조금 생각하기가 쉬워진다는 거 여러분들 꼭 한번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이 파트. 아니면 좀 궁금한 사람은 정말 이 27개를 다 한번 적어보세요. 다 한번 적어보면 한 사람이 이기는 경우, 2사람이 이기는 경우를 합치면 18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꼭 한번 27가지를 적어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되겠죠? 자, 이번에는 또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조금 화려한 거예요. 2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 B라 합니다. 즉, 이 A라는 주사위에서 A에서 나오는 주사위에서 나오는 숫자를 small a라고 하고 또 B라는 주사위 서로 다른 주사위죠. 그죠? 서로 다른 말이 없어도 여러분들 서로 다른 주사위라는 말이 없어도 이 2개의 주사위는 서로 다른 주사위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자, B에서 나온 걸 B라고 할 때 그러면 토탈 36가지가 있죠. 그죠? 36. 왜? 6 곱하기 6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X에 대한 방정식 이겁니다. 이거의 해가 2가 되는 경우의 수. 여러분들
경우의 수와 이렇게 방정식, 경우의 수와 부등식, 경우의 수와 함수 이런 게 믹스돼가 문제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는 항상 답은 36가지 안에 있겠죠. 그러면 요 말을 만족해주는 AB의 즉 AB의 관계식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AB의 관계식. 요것을 만들어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AX 이꼴 B가 바로 지금 X에 대한 방정식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A와 B가 될 수 있는 수는 A도 1, 2, 3, 4, 5, 6이고 B도 1, 2, 3, 4, 5, 6이죠. 그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A와 B에는 1, 2, 3, 4, 5, 6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방정식 몇 개 만들 수 있나요? 36개를 만들 수가 있죠. 1, 1, 1, 2, 1, 3, 1, 4, 1, 5, 1, 6 이렇게 하면 6, 6까지 해서 36가지를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해가 2가 되는 걸 찾아내려면 방정식을 36번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풀라는 뜻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방정식에서 해가 2다를 다른 말로 적어볼까요? 해는 바로 여기에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이 x가 바로 뭡니까? x가 바로 구하는 미지수가 되고 스몰 ab는 뭐가 된다? 상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해는 바로 미지수 값을 찾아주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해라는 말은 바로 x가 얼마이다. 2가 되는 걸 찾아달라는 거. 찾아달라는 거. 따라서 방정식에서 해가 나왔죠. 그러면 해는 뭐하면 성립? 대입하면 성립이잖아요. 따라서 x자리 2를 넣으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해가 2니까 2를 넣으면 2a죠. 2a는 b라는 거. 요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해가 2니까 맞습니까? 해가 2면 2는 대입하면 되잖아. 2a는 b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바로 뭡니까? a에다가 2를 곱하면 b가 되죠. 그러면 b는 즉 a에 a를 2배 하면 되는 거죠. 2배 하면. 자, 그러면 우리가 a, b, c, d가 a, b의 값을 나니까 a, b에 이제 값을 넣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A를 2배가 B가 되는 걸 찾아보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가 A고 B입니다. 근데 A에 넣을 수 있는 값이 얼마예요? 1, 2, 3, 4, 5, 6이죠. 그럼 1, 2, 3, 4, 5, 6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A가 1이면 B가 뭐일 때? 2일 때. 즉 A가 1이고 B가 2일 때. 여기 한번 볼까요? A가 1이고 B가 2면 A에 1 넣으면 뭡니까? 1X죠. X는 2가 되잖아요. 이번에 A가 2면 어떻게 되나요? 2면 B는 4가 되겠죠. A가 3이면 B는 6이겠죠. A가 4면 B는 8이죠. A가 5면 B는 10이고 A가 6이면 B가 10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는 됩니까? 될 수가 없죠. 왜? A는 6가지가 되지만 B는 6가지가 될 수 없죠. B도 나올 수 있는 수는 6가지밖에 안 되지 8, 10, 12는 B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몇 가지가 됩니까? 세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따라서 경우의 수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해가 2니까 해는 뭐하면 성립? 대입하면 성립. 즉 이것을 해석해야 되죠. B는 A의 몇 배이다? 2배이다. 맞죠? A는 B의 몇 배이다? 2배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그 36가지 중에서 될 수 있는 것은 이 딱 세 가지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이렇게 풀어야지 1, 2, 1, 3에서 36가지의 방정식을 다 풀어서 해가 2를 찾는 것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죠?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바로 뭐냐면 최단거리 문제입니다. 최단거리 문제.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도 풀어본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이게 고등학교 때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최단 거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공부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요런 길이 있어요. 지금 여기 다 길입니다. 길. 그래서 내가 여기 A에서 출발해서 여기 B까지 가고 싶은데 최단 거리로 가고 싶어요. 최단 거리란 말은 길을 가장 짧게 가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은 보세요. 이렇게가 한 가지 맞죠? 위쪽 방향으로 와서 한 가지로 갈 수 있고 아래로 먼저 오른쪽으로 갔다가 위로 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최단 거리가 되려면 여러분들 항상 이쪽에서 저 아래점에서 오른쪽 위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를 가거나 오른쪽으로만 가야 되겠죠. 그죠? 이해됩니까? 위를 가거나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여기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쪽 방향이나 이쪽으로 방향을 가야 되지. 여기 현재 있는 위치에서 이쪽이나 일로 올라갔다가 일로 가는 경우나 일로 갔다가 내려오는 경우 이런 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C에서 점점 멀어지죠. 한 칸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C로 가까워지려면 이쪽 아래쪽에서 오른쪽 위를 가려면 항상 오른쪽이나 위쪽으로만 움직여야 되겠죠. 반드시 오른쪽이나 위쪽으로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 가지, 두 가지가 되겠죠. 요렇게 오는 게 한 가지가 되고 요렇게 가는 거죠. 위로 갔다가 여기 보면 위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 위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가 한 가지고 오른쪽으로 갔다가 위로 가는 경우가 또 한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두 가지가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이렇게 하면 빨라요.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 가는 경우도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그런데 보세요. B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죠. 다시 여기에 들어오는데요. 여기 오는데 최단 거리를 오려면 여기서 들어오는 경우와 여기서 들어오는 경우만 생각해야 되지 이쪽에서 들어오는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까? 이쪽에서 들어온다는 말은 이 점에 와서 이쪽 C에 가지 않고 반대쪽으로 간다는 말은 더 멀어지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는 길이나 이 위에서 일로 내려오는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 사람이 만약에 올라갔다가 다시 이쪽 갔는데 내려와 버리면 길이 어떻게 됩니까? C에서 더 멀어지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위나 오른쪽으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B에 들어올 때는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에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요 두 개 방향 들어오는 여기 있는 한 가지와 여기 한 가지를 더해서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칸수를 조금만 늘려볼게요. 조금만 늘려봐서 자, 요렇게 한번 봅시다. 요렇게 있다고 가정해봐요. 요렇게. 자, 그럴 때 요 지점이 A고 요 지점이 B입니다. 요 지점이 B일 때 A가 B까지 가는데 최단 거리로 가고 싶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왔다가 올라갔죠? 올라갔어요. 그런데 왼쪽으로 가면 될까요? 안 되겠죠. 또 예를 들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올라갔으면 B로 바로 가면 되는데 또 왼쪽으로 가서 예를 돌아가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갔다가 왔어요. 위로 올라갔죠? 또 오른쪽 갔죠? 근데 내려오면 되나요? 안 되죠. 올라갔다가 오른쪽 갔는데 올라가야지 또는 오른쪽으로 가야지 내려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B까지 가려면 어떻게 하면 제일 쉽냐? 바로 오른쪽 위로만 가야 되는데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가지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도 여러분들 올라갔다 내려오면 안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최단 거리는 여기까지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여기서 이까지 오는 자체가 한 가지죠. 일로도 올라가니까 한 가지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한 가지죠. 그죠? 요 지점은 한번 요 지점. 요 지점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안 된다 그랬죠.
즉 여기서 올라가는 경우 여기서 들어오는 경우 몇 가지? 요 두 가지만 생각해야 되죠. 따라서 1과 1을 더하면 여기가 얼마 된다? 2가 되겠죠. 그 2가 한 가지, 두 가지죠. 이번엔 여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열로 들어오고 열로 들어오죠. 그러면 이때는 요 2와 요 2를 더해서 얼마? 세 가지죠. 그 세 가지가 보세요. 요렇게 한 가지죠. 한 가지, 두 가지, 맞습니까?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3이 됩니다. 그럼 이쪽도 어떻게 된다? 이쪽 들어오는 경우와 이쪽 들어오는 경우와 생각해야 되겠죠. 한 가지, 두 가지. 그렇게 분류죠. 이것도 분류. 분류 맞습니까? 둘, 하나 더해서 세 가지. 해볼까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도 세 가지죠. 그럼 여기 오는 경우는 요거와 요거를 더하면 되니까 토탈 몇 가지? 6가지가 된단 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한 가지죠. 잘 따라오세요. 한 가지, 두 가지 맞나요? 두 가지. 다음 세 가지죠. 세 가지, 세 가지 됐나요? 다음에 보세요. 네 가지죠. 네 가지. 맞습니까? 네 가지, 다음 5가지, 맞죠? 5가지, 이제 6가지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게 고등학교 가면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그 방법은 아직 여러분들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자 오른쪽 위쪽은 다 일러줬고 각각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가 A고 여기가 도착 지점이면 또 마찬가지죠. 이제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것만 생각해야 되겠죠. 즉 여기는 여기서 들어오는 경우와 여기와 들어오는 경우를 생각해야 되니까 똑같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A에서 C를 가는 경우를 먼저 이 문제와 상관없이 A에서 C를 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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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한 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은 모두 다 한 가지예요. 자, 그럼 B는 몇 가지입니까? 요렇게 들어오고 요렇게 들어오고 요 두 개 더하면 되니까 두 가지. 그럼 여기는 얼마 됩니까? 요거와 요거 더하면 세 가지죠. 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되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네 가지죠. 한번 볼까요? 한 가지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요거와 요거 더하면 3이 되겠죠. 여기는 요거와 요거 더하면 4가 되겠죠. 여기는 얼마 되나요? 요거와 요거를 더하면 6이 되고 여기는 얘와 얘를 더해서 10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6과 4를 더해서 10이 되고 C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만 더하면 되니까 토탈 20가지입니다. 이 20가지를 여러분들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딱 이렇게 해가면 여러분 헷갈리면 못 찾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 그냥 C까지 가는 것은 20가지인데 자, 이 문제는 조금 더 하나를 확장해서 A에서 C까지 가는데 자, 어디를 거친다고요? B를 거쳐가래요. B를 거쳐가. B를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경우, 이렇게 가는 경우 아니면 이렇게 가는 경우 맞죠? 안 되죠. 이렇게 가는 경우 다 안 되죠. B를 거쳐야 됩니다. B를 거쳐야 돼요. 아시겠죠? B를 거칩니다. 자, 그럼 B를 거친다는 말은 뭐냐면 반드시 여기를 와야 되죠. 반드시 여기를 와야 되죠. 그 말은 이 길을 반드시 가야 되는 거죠. 이 길을. 이 길, 이 빨간 라인을 무조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빨간 라인을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여기를 B를 거치고 C까지를 이렇게 네모 박스를 치면 B를 거쳤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가도 되지만 최단 거리 가려면 B를 갔는데 내려오면 안 되겠죠.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또는 여기서 보세요. 올라가서 이까지 올라가 버리면 B를 거칠 수가 있나요? 내려오면 안 되니까 거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이 지금 검은색 요거 있죠. 여기 모양 F와 여기 모양 F 모양 있죠. 요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됩니다. 요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길이 없다고 보고 여러분들이 풀면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자, 갑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한 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한 가지죠. 됐나요? 그럼 얘는 할 필요 있나요? 길이 없는 거요. 이건 길이 없는 거요. 볼 필요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럼 B는 어디?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이걸 두 개 더 하면 되니까 그죠? 맞죠? 여기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들어요? 밑에서 올라올 수 있고 여기를 못 들어오죠. 여기 길이 없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따라서 여기 두 가지죠. 근데 왜 두 가지인가 보세요. 봐요. 한 가지 맞죠? 여기까지가 한 가지. 요렇게 한 가지입니다. 그럼 여기도 어때요? 들어오고 이쪽으로 없으니 두 가지죠. 왜 두 가지? 한 가지. 맞죠? 여기 한 가지. 여기 두 가지. 요래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얘도 뭡니까? 2가 되고 2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요거 두 개 더 하면 되겠죠.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를 해볼까요? 봐요. 한 가지 되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2하고 4하고 더하면 6이죠. 4하고 2하고 더하면 6이죠. 6하고 6하고 더하면 얼마? 11가 되어서 B를 반드시 거치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된다? 12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 고등학교 가면 좀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B를 거치지 않고 가는 방법입니다. 거치지 않고 가는 방법. B를 거치지 않고 가는 방법. 자, 그러면 이 길에 절대로 가라 가지 마라. 이 길을 가면 안 되죠. 여러분들, 여기에 호랑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호랑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 길을 갈 수가 있나요? 없죠. 이 길을 가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 말은 요 길이 없는 거죠. 요 길도 없는 거고. 또 B를 거치지 못하니까 요 길도 없는 거고, 요 길도 없는 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따라서 길은요,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길은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요렇게 하고 요렇게 있고 자 여기는 요렇게 꺾고 요렇게만 있는 요 길만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요 길이 없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가봅시다. 여기서까지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 이건 다 한 가지가 되겠죠. 자 그럼 요거 해봅시다. 요거는 열로 들어올 수가 없죠. 따라서 요거 한 가지. 요거 몇 가지? 두 가지죠. 왜? 봐요. 한 가지죠. 두 가지잖아요. 그럼 여기는 1, 2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들어오고 여기는 못 들어오죠. 따라서 1이죠. 근데 여기는 들어오고 들어오니까 얼마? 두 가지죠. 요까지 오는 거 잘 봐요. 요렇게 한 가지, 요렇게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럼 여기는 1, 1 더해서 두 가지. 요래다 하면 얼마예요? 두 가지. 네 가지가 되겠죠. 네 가지 맞나요? 요렇게 하면 네 가지죠. 요렇게 하면 몇 가지인가? 8가지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8가지. 요 길을 거치지 않는다면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풀어도 되나요? 우리 원래 전체에서 B를 거치는 경우를 뭐 하면 되죠? 빼도 되겠죠. 원래 아까 전체가 몇 가지였어요? 20가지였죠. 자, B를 거치는 경우는 몇 가지였나요? 12가지 맞았었나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B를 거치는 경우. 선생님이 빠르게 방금 자 잠깐만요. B를 거치는 경우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잘 봐요. 조금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자 B를 거치는 경우가 음, 아이 괜히 했네요.
자, B를 거치는 경우가 조금 전에 몇 가지가 나왔죠? 12가지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B를 거치는 경우가 12가지니까 이렇게 8가지가 나와도 되는데 자, 시간이 걸리니까 선생님이 다시 한번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방금 8가지가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 1, 1, 1, 1, 1. 자, 2, 3, 4. 여기는 3. 여기 3이니까 6, 10. 여기는 4, 10이 되어서 전체는 20가지가 맞죠. 그죠? 그리고 B를 거치는 경우는 B를 거치는 경우를 해볼게요. B를 거치는 경우는 여기 1, 1, 여기 2고 이건 없다 그랬죠. 그러면 2, 2. 여기는 1, 1이 되죠. 그럼 여기는 얼마 돼요? 맞나요? 아, 여기도 가면 안 되죠. B를 거치는 경우는 이거는 필요 없죠. 그죠? 바로 요 길과 여기만 필요하니까. 여기도 2, 2가 되고 여기는 4, 여기는 6, 여기는 6, 여기는 12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처럼 길이 없다고 판단해서 여러분들 해도 되고 아니면 전체에서 B를 거치는 경우를 빼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